UAE 국영방송이 자국 황금시간대에 한국 전차 특집 방송을 내보낸 진짜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동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알마시와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자국 방송. 황금시간대에 한국 K2 전차 특집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전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아시나요? 중동. 국가가 자국 방송에서 외국 무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거든요. 근데 UAE는 왜 이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프랑스한테 제대로 당했기 때문이죠. 이야기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UAE가 과거에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수백 대를 들여왔어요. 당시만 해도 르클레르가 유럽 최고의 명품 전차라고 광고했거든요. 세련된 디자인에 프랑스 기술력의 정수라면서 엄청난 가격을 받고 팔았죠. UAE는 그걸 믿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막에서 이 전차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아니 진짜로요. 복잡한 파워팩 구조 때문에 고장이 속출했어요. 프랑스가 만든 엔진이 사막의 고온 환경을 못 버틴 거예요. 50도가 넘는 기온에서 과열되고 미세 모래가 틈새로 들어가면서 필터가 막히고 엔진이 멈췄습니다. 가동률이 처참하게 떨어졌죠. 전차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건데 정비소에 박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UAE는 완전히 멘붕했습니다. 엄청난 돈 주고 산 전차가 사막에서 고철 덩어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독일한테 손을 벌립니다. 독일산 엔진을 따로 사서 프랑스 전차에 끼워 넣는 개량 작업을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아세요? 프랑스 전차인데 독일 엔진을 써야 겨우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프랑스 방산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독일 엔진을 쓰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거든요. 수출 재판매할 때마다 독일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전차인데 독일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권국가가 할 짓입니까? UAE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존심 구겨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개량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했죠. 그래도 사막에서 미세 모래 유입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아무리 독일 엔진을 달아도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사막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유럽 평야 지대에서 쓰라고 만든 전차를 억지로 사막에 끌고 온 격이었던 겁니다. UAE는 이때 깨달았죠. 아,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K2ME, 그러니까 중동형 K2 전차가 UAE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전차가 뭐냐면요. 애초에 사막을 전제로 설계된 전차였습니다. 처음부터 중동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아시나요? K2ME는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출력 저하 없이 작동하도록 냉각 구조 자체를 강화했어요. 프랑스 전차가 더위 먹고 쓰러질 때 한국 전차는 멀쩡하게 달리는 겁니다. 사막의 미세 모래를 차단하는 특수 먼지 필터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프랑스가 몇 년 걸려도 못 고친 문제를 한국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해결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능동 방어 체계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잖아요? 러시아 전차들이 제블린 미사일 맞고 줄줄이 터지는 거. 그 광경 보면서 전 세계가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K2는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달고 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격추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기술인지 아세요? 전자전 환경도 고려했습니다. 재민당해도 작동하는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승무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화력을 운용할 수 있는 원격 무장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진짜 실전을 생각해서 만든 거죠. 프랑스 전차가 전시용 명품이었다면 한국 전차는 전쟁터의 살인병기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뭐였냐면요. 변속기의 완전 국산화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UAE가 프랑스 전차 쓰면서 독일한테 종속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K2는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에요. 엔진도 한국산, 변속기도 한국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UAE가 이 전차를 사면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 통제 승인 절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중동 국가들이 무기 수입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서방 국가들 눈치 보는 거예요.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이건 인권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이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돼서 안 돼 하면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 무기는 그런 정치적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한국과 직접 협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동 입장에서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인 거죠. K2M이 개발은 2021년부터 시작됐어요.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이 확대되면서 고온 사막 환경에 특화된 전차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거죠. 한국 방산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동형 전차 개발에 착수한 거예요. 2023년 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K2M이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실물 크기 모형과 상세 사양을 공개했는데요. 중동 국가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우리한테 맞는 전차가 나왔다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2025년 IDX 전시회에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주행 가능한 실물 전차가 등장합니다. 중동형 사양이 모두 적용된 완성 단계의 K2M이었던 거죠. 현재 K2M은 사우디와 UAE의 현지 시험 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사실상 완료됐고요. 이제는 도입국 요구에 맞춘 세부 조정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입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로코가 약 400대, 이라크가 250대 규모를 검토 중이에요. UAE도 기갑 전력 교체를 고려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계산 한번 해볼까요? K2 전차 한 대, 수출 가격이 대략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한다고 봅시다. 모로코 400대면 최소 3조 2천억 원, 이라크 250대면 최소 2조 원입니다. 합치면 5조가 넘는 계약이에요. 여기에 UAE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프랑스가 르클레르 팔아서 벌었던 돈을 한국이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UAE 방송에서 요르단 출신 예비역 소장이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전차는 이전 세대의 어떤 전차와도 다릅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세라믹 소재 장갑, 탄소 섬유로 구성된 복합 장갑을 사용하고 있고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포탄을 목표물에 극도로 정확하게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극도로 정확하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쏘면 맞는다는 겁니다. 전차전에서 먼저 맞추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해요. 사수가 목표를 지정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위협적인 표적을 선별하고 사수한테 안내하며 정확한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 시스템과 개선된 사격 통제 덕분에 극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장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술인지 아세요? 전장에서 K2를 만난 적 전차는 그냥 죽는 겁니다.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120mm 주포를 탑재했는데요. 이건 독일제 에로44 활강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포를 단순히 수입한 게 아니라 국내 생산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 포는 수명이 길고 나토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부 공격 방식의 특수 탄약을 사용해 은폐된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고요.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상부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어요. 최대 사거리는 약 8km에 달합니다. 8km가 어느 정도냐면요. 적 전차가 K2를 발견하기도 전에 K2가 먼저 쏴서 터뜨린다는 거예요. K2의 레이더 반사 신호는 매우 낮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주변 지형 색상에 맞춰 도색되어 작전 지역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죠. 다시 말해서 적이 못 찾는데 K2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쏜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UAE 방송에 나온 전문가가 이스라엘 메르카바, 독일 레오파르트와 비교했을 때 K2의 우위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전차 생산 라인은 폐쇄되고 대대적인 개량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K2가 등장하면서 프랑스랑 영국 전차가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겁니다. 신규 생산을 포기하고 기존 전차나 개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었던 프랑스 르클레르와 영국 챌린저가 한국 전차 하나 등장했다고 생산 라인을 접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독일 레오파르트의 미국 에이브람스 M1A2,
M1A3와 비교해도 K2는 특히 방어력과 사격, 통제, 능동 방어 체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엔진과 주포는 독일 기술을 사용하지만 인공지능과 전자 시스템 덕분에 종합적인 전투 성능에서는 더 앞선 전차라고 평가했어요. 미국이랑 독일 전차보다 낫다는 겁니다. UAE 방송에서 요르단 예비역 소장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거 한국 방송이 아니라 중동 현지 방송에서 한 평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 전차들이 제블린 미사일 맞고 줄줄이 터지는 거 보면서 전 세계가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UAE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요. K2 블랙팬서는 전차가 여전히 전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전차가 죽었다고 했던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전차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K2가 등장하면서 전차라는 무기 체계 자체가 재평가되고 있는 거죠. 미사일 시대에도 전차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K2가 증명한 겁니다. 그것도 능동방어 체계라는 혁신적인 기술로요. 여기서 한국 방산의 저력이 나옵니다. K2가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전차가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전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휴전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 준전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유럽 국가들은 냉전 끝나고 30년 넘게 평화로웠어요.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실제 전쟁 위협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전차 개발도 이론적으로만 접근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북한이라는 실제 위협이 코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실전에서 정말 작동하는가를 계속 검증해야 했던 거죠. 그 결과가 K2입니다. 진짜 전쟁터를 전제로 만든 전차와 평화 시대의 이론으로만 만든 전차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UAE가 K2를 선택한 건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어서예요. 프랑스한테 한 번 당한 UAE는 이제 신중해졌습니다. 이 전차가 정말 사막에서 작동하는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주는가, 부품 공급은 원활한가, 정치적 제약은 없는가, 이런 걸 다 따진 거죠.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사막 환경 특화 설계로 실제 작동을 보장했고요. 완전 국산화로 정치적 제약을 없앴습니다. 게다가 한국 방산은 애프터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해요. 팔고 나서도 책임지는 거죠. 프랑스처럼 팔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전차보다 성능은 같거나 나은데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성능 좋고 가격 저렴하고 정치적 제약도 없고 애프터 서비스도 좋고 완벽한 패키지인 겁니다. K2의 성공은 단순히 전차 하나 잘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방산 전체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차가 잘 팔리면 자주포도 같이 팔리고 방공 시스템도 같이 팔리고 미사일도 같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패키지로 가는 거죠. 실제로 폴란드가 K2 전차 수백 대를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K9 자주포도 같이 샀고 전투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써보고 신뢰가 쌓이니까 다른 무기도 한국산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계입니다. UAE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K2 전차가 들어가면 한국산 자주포도 따라 들어가고 방공 시스템도 들어가고 잠수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 방산의 시장이 되는 거죠. 프랑스가 독점하던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이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자기들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한테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르클레르 생산 라인 폐쇄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입니까?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었던 프랑스가 한국한테 완패한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파르트가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자부했는데 K2가 나타나면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놔두고 K2를 선택했고 중동도 K2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완전히 충격이죠. 미국은 어떨까요? 에이브람스 전차가 세계 최강이라고 했는데 실전에서 여러 번 격파당하면서 신뢰가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에이브람스 보냈는데
러시아한테 격파당하는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반면 K2는 아직 실전에서 격파당한 사례가 없습니다. 영국 챌린저는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생산 라인 폐쇄했다고 했잖아요. 영국 방사는 K2 등장 이후 전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겁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었던 영국 전차가 한국 전차한테 밀려서 생산을 중단하다니 이게 현실이에요. 이탈리아 아리에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10식 전차는 수출 자체를 못하니까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중국 99식 전차는 신뢰성이 워낙 낮아서 중동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결국 세계 전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건 한국 K2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차 기술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K1 전차 만들 때도 미국 기술 도움받아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K2 개발 과정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 많이 썼습니다. 엔진도 독일산, 변속기도 독일산이었죠. 근데 한국 기술자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국산화에 매달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엔진 개발하면서 몇 번이나 실패했을까요? 변속기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을까요? 근데 결국 해냈어요. 완전 국산 파워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전차용 파워팩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 정도예요. 일본도 만들긴 하는데 신뢰성이 낮고요.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이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독일 파워팩보다 출력도 높고 신뢰성도 좋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는 독일 것보다 확실히 낫고요. 이게 후발주자의 이점입니다. 선발주자들이 실수한 걸 다 보고 배워서 더 좋은 걸 만든 거예요. 한국 방산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빨리 배우고, 빨리 개선하고, 빨리 적용한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통이니 자존심이니 하면서 기존 방식을 고집해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좋은 건 바로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건 바로 버립니다. 이런 유연함이 한국 방산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겁니다. K2의 능동방어 체계도 그래요. 원래는 이스라엘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이 자체 개발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것보다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은 대전차 미사일만 요격해요. 근데 한국이 개발한 능동방어 체계는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 공격까지 대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잖아요. 한국은 이걸 이미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기술 안 줘서 한국이 직접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었다는 게 이게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이게 한국의 저력이에요. 인공지능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유럽 전차들도 전산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건 K2가 처음입니다. 인공지능이 위협 순위를 판단하고 최적의 타격 지점을 계산하고 사수를 보조하는 거죠.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전차 사수의 숙련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 많은 베테랑 사수나 신병이나 인공지능 보조를 받으면 영중률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K2를 운용하는 국가는 단시간에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동 국가들이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K2를 사려는 겁니다.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전투력을 사는 거예요. 프랑스 르클레르 수백 대 사서 고철로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전차를 사는 겁니다. 모로코가 400대를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모로코가 왜 이렇게 많이 사려는지 아세요? 알제리 때문입니다. 모로코랑 알제리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국경 분쟁도 있고요. 알제리는 러시아 무기를 많이 씁니다. T-90 전차도 있고요. 근데 모로코가 K2 400대를 들여오면 어떻게 될까요? 알제리의 러시아제 전차들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K2가 T-90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거든요. 모로코는 K2로 지역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꾸려는 겁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250대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라크는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고 부품 공급도 불안정하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래서 K2로 갈아타려는 겁니다. 이라크가 K2를 선택하면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지 아세요? 미국이 20년 동안 점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미국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K2에 관심이 많아요. 사우디는 돈이 많으니까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죠.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K2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중동 전체가 K2로 무장하게 될 겁니다. 사우디가 뭘 사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따라 사거든요. 여기에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 전차로 무장하는 날이 머지않은 겁니다. 프랑스가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군사 동맹의 성격까지 띠는 겁니다.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은 한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부품 공급, 기술 지원, 훈련 지원 등으로 계속 연결되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